이제 그만 일어날까? 계속 뒹굴거릴까? 쌀을 씻어 밥을 할까? 그냥 라면 먹을까? 청소를 지금 시작할까 말까? 쉬는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고 휴일은 우리를 고민에 들게 합니다. 마냥 뒹굴거리고 싶고 대충 먹고 싶고 더욱더 강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휴일. 이런 아침에는 말이에요.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게을러져도 좋고 세상 덕없이 단순해져도 좋아요. 휴일에 내 맘대로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는가? 애들이? 아내가 남편이? 근데 날 위해 이만큼도 내줄 수 없다면 월화수목금 그 치열했던 시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고민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겠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다 좋은데 생생라디오 들을까 말까 그런 고민은 좀 휴식을 빛내주는 휴일의 힐링 아이콘, 그게 바로 생생라디오거든요. 푸끄푸끄. 2020년 9월 13일 일요일 생생라디오고요. 전 김아라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웃게 돼. 어딘가에 네가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 아마도 이렇게 요즘 따라 모든 게 엉망인 것 같아. 해야 할 일은 쌓아두고 괜히 마음만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닌 줄 알면서도 나만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게 무서워지다가도 널 생각하면 아무리 바빠도 웃게 돼. 어딘가에 네가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 행복이 어떤
소란의 행복 들었습니다. 9월 13일 함께하는 생생라디오예요. 그래요. 월화수목금 우리가 치열하게 살았으면 일요일 이날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더 치열해지고 싶으면 더 치열하게,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 모를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참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구나 싶을 때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를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원하나요? 반드시 그 마음 한구석에 생생라디오랑 함께하고 싶어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자, 일요일 10시 50분까지 함께해요. 먼저 광고. 박나래입니다. 다른 거는 다 브랜드 따지면서 인테리어도 브랜드를 따져보세요. 인테리어 전문기업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저 박나래가 말하는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자, 콜미 185504 빨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나에게 가까운 금융? 어디서나 함께 해야 맞지. 골목 상권 지켜줘야 맞지. 밝은 미래 키워줘야 맞지. 이래야 MG. 금융을 더 가까이. MG 새마을 금고. 백미도 잡곡도 다 똑같이 초고압으로? Why? 이젠 재료에 맞춰 압력을 바꾸는 쿠쿠 트윈 프레셔. 초고압을 넘어 무압까지 담은 쿠쿠만의 미식가전 쿠쿠 트윈 프레셔. 콜롬비아나 마스터로 하루 종일 제대로 마스터. 눈 떠서 부드럽게 마스터, 제대로 집중해서 마스터, 머리 식히면서 또 마스터. 콜롬비아산 아라비카 원두 100%면서 500ml 대용량으로 부드럽고 깔끔하게 오늘 하루도 제대로 마스터. 맥셀하우스 콜롬비아나 마스터. 세차게 부는 바람도 쏟아지는 비도 도시의 소음도 멀리하고 싶은 날, 일상 속 쉼표가 필요할 때 창한으로 만드는 휴식 공간 남선 알미늄이 당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창 남선 알미늄. 이런 상업시설은 처음이다. 유라이 중심상업지구 메인사거리 코너, 합리적인 착한 분양가. 기대하십시오. 김해에서 처음 만나는 로보특권 부위 키즈파크, 김해 유라 성호 루브르 스퀘어. 문의 0532-5520 성호건설. 봉지울 루브르. 환희 엄마의 엄마도 그랬어. 매주 일요일 이 시간 환희 엄마의 일기장을 한 장씩 넘겨봅니다. 두 아이의 평범한 엄마가 된 환희 엄마. 일을 잠시 내려놓고 처음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마음 들여다보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은 환희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불안증과 강박증이 있는 아이에게 특효약은 엄마. 담담하고 포근하게 아이를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기적과 같은 변화를 느끼며 써내려간 환희 엄마의 기록을 들여다봅니다. 환희 엄마와 환희에게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환희 엄마의 엄마도 그랬어. 그 일기장을 열어봅니다. 우리 집 장남 혜성이는 짠돌이에요. 특별히 경제교육을 시킨 적도 없는데 얼마나 돈을 아껴 쓰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도 사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아이의 표정이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사줄까? 물어보면 아니 괜찮아 라는 대답이 돌아온 적도 많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내가 효자를 낳았다며 쾌재를 불렀죠. 그런데 아끼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요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혜성이의 잔소리에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엄마, 오늘 거실에 불 켜놓고 나갔더라? 좀 아끼자, 엄마. 엄마, 에어컨은 웬만하면 틀지 말자. 더우면 선풍기도 있고 부채도 있잖아. 엄마, 집밥 먹자. 밖에서 먹으면 비싸기만 하고. 엄마, 꼭 흐르는 물에 세수를 해야 돼? 그거 물 낭비잖아.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들의 잔소리에 지쳐 아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혜성아, 무조건 아낀다고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라고. 하지만 아무리 소비를 장려해도 어렸을 때부터 굳혀진 아끼는 습관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TV에서 가계부채에 관한 뉴스가 한창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혜성이가 유독 그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부채가 뭐야? 아, 빚이지, 빌린 돈. 우리 집은 빚 없지. 아니, 있지. 이 집 살 때 은행에서 돈 빌렸거든.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혜성이가 크게 한숨을 몰아쉽니다. 아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빚이 얼마나 돼? 넌 몰라도 돼. 그러자 아이가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곤 엄청난 결단을 내린 듯 한마디 합니다. 엄마, 내가 명절 때마다 받은 돈 엄마한테 다 맡겼잖아. 그거 저축 잘하고 있지? 얼마나 돼? 몰라, 꽤 모았을걸? 그럼 일단 그걸로 우리 집 빚부터 갚자. 뭐? 왜, 그래도 남는 빚이 있는 거야? 순간 혜성이 표정이 너무나 진지해 저도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엄마도 노력해서 빨리 갚아볼게. 그러자 혜성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일단 나도 더 아껴서 빚 갚는데 보태볼게. 그런데 엄마 아빠도 노력을 해야 돼. 자꾸만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아, 우리 집 장남 덕분에 우리 집 빚 청산의 날은 조금 더 앞당겨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앞으로 우리 아들이 또 얼마나 아껴 쓰라고 잔소리를 해댈지 안 봐도 비디오네요. 늦게 다니지 좀 마. 술은 멀리 좀 해봐. 10살짜리 애처럼 말을 안 듣니. 정말 웃음만 나와 누가 누굴 보고 아이라 하는지 정말 웃음만 나와 싫은 얘기 하게 되는 내 맘을 몰라. 좋은 얘기만 나누고 싶은 내 맘을 몰라 그만하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아라와 눈 맞은 신곡. 네, 핫 앨범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도 준비가 돼 있고요. 역시 이번 주는 보니까 뭔가 그 가을 느낌 나는 노래들이 쏙쏙 발표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걸그룹에서 솔로 활동을 하는 가수들도 눈에 띄고요. 자, 그럼 한 곡 들려드릴까요? 먼저 오래간만에 저는 되게 반가웠는데 김지수의 Alone Again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진짜 오래간만이지 않나요? 네. Alone Again이 타이틀곡이에요. 모두의 아프고 쓸쓸했던 계절을 떠오르게 하는 곡인데 함축적으로 써내려간 가사와 함께 시원하면서도 쓸쓸한 느낌의 반주가 어우러집니다. 특히 트럼펫 연주에 김지수의 감미로운 미성이 더해져서 가을 감성을 극대화시킨다고 할까요? 네. 총 5트랙으로 이루어진 이번 미니 앨범은요. 김지수가 작사, 작곡, 또 프로듀싱을 맡으면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역량을 뽐냈습니다. 군 공백기 이후에 오랜만에 낸 미니 앨범인데 전 좋더라고요. 뭔가 그 전 음악과 또 달라요. 어떤 또 분위기 있는 가을 감성이 느껴질지 김지수의 Alone Again 들려드려요. 사랑했던 그 여름 에메랄드 바다 햇살이 파도에 비춰 너의 눈에 닿았을 때 그때를 난 그리워
마음을 되찾 아, 이 감성 그대로 가을 감성이 뚝뚝 묻어나는 곡 한 곡 더 들을까요? 이우의 헤어져야 하는 이유. 이별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슬픈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헤어져야 하는 이유. 이 헤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우의 남자가 사랑할 때 프로젝트 3번째 곡이에요. 이별의 복잡 미묘한 심정을 절제된 감정으로 표현해낸 감성 발라드입니다. 남녀 간의 헤어짐의 이유를 아주 현실적인 가사로 담아냈는데요. 그래서 대중들의 공감대를 더 자극할 것 같네요. 보니까 이유하면은 정말 이 호소력 짙은 보컬로 이별 노래 대표 가수라고 보컬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하지? 나의 그 이별 느낌, 이 감성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자, 3번째 헤어져야 하는 이유. 원래 남자가 사랑할 때 그리고 2번째 이별까지는 생각 못했어. 그리고 대미를 장식하는 곡이 이 곡이 될 것 같은데 헤어져야 하는 이유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이유 서로 알고 있었어 변해버린 네 사랑을 매일 붙잡고 있는 난 알아 내 욕심이란 걸 미칠 듯 사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다신 겪고 싶지 않았던 헤어짐 앞에 우린 서 있어 지긋지긋한 다툼도 오늘이 마지막 안절부절했던 밤도 이제는 그만 같은 이유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건 사랑이 아니야
콜롬비아나 마스터로 하루 종일 제대로 마스터. 눈 떠서 부드럽게 마스터 제대로 집중해서 마스터 머리 식히면서 또 마스터 콜롬비아산 아라비카 원두 100%면서 500ml 대용량으로 부드럽고 깔끔하게 오늘 하루도 제대로 마스터 맥셀하우스 콜롬비아나 마스터. 백미도 잡곡도 다 똑같이 초고압으로? Why? 이젠 재료에 맞춰 압력을 바꾸는 Cuckoo Twin Pressure. 초고압을 넘어 무압까지 담은 쿠쿠만의 미식가전. 쿠쿠 트윈 프레셔. 맑은 날도 흐린 날도 매일 오래 걸어도 트랙스타의 드라이 기술로 360도 땀은 배출하고 습기는 막아주고 언제나 쾌적하고 편안하게 코브라 서라운드 트랙스타. 정근 형님 생닭 한잔 먹자. 오야 생닭이 딱이래. 형님 한 잔 먹어라. 난 한 잔 먹었다 이가. 뭐시라 카노 그거 먹고 그만 물기가. 아니다 생닭은 두 잔부터 시작이다. 역시 생닭 정말 좋다. 나도 생닭 정말 좋다. 비닐봉투에 담지 말고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실천이 늘어날수록 CO2는 줄어듭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부산 99.9, 기장 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강한리에서 해운대까지 대리비 만원. 헐 헐타. 부산 시내 대리운전 첫 특가 카카오티로 대리타자.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라와 눈 맞은 신곡 2부에서도 이어지죠. 2부 첫 곡과 두 번째 곡은요, 우리 걸그룹에서 솔로 앨범을 낸 이 두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뭐 솔로 했다가 또 다시 그룹으로 활동했다가 잘하잖아요. 근데 95년생 동갑내기거든요. 유아와 김남주. 오마이걸의 유아, 에이핑크의 김남주가 나란히 솔로로 데뷔를 했네요. 먼저 오마이걸 유아의 노래를 들어볼 텐데 데뷔 5년 만에 첫 솔로 앨범입니다. 유아가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의 첫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미니 앨범 봉보아야지. 봉보아야지. 발음이 어렵네. 보컬 댄스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독보적인 실력으로 밸런스 캐릭터로 불리면서 사랑을 받아왔는데 이 첫 솔로 앨범을 통해서 유아의 강렬하고 매력적인 보이스 그리고 탁월한 컨셉 소화력을 보여주면서 솔로 아티스트 유아의 진가를 증명할 색다른 모습에 대한 리스너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타이틀곡 들어보니까 좋아요. 총 5트랙 수록돼 있거든요. 근데 타이틀곡은 숲의 아이. 시네마틱 사운드와 유아의 독보적인 보이스가 어우러져서 오묘한 정글 리듬으로 유아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줍니다. 쭉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매력적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유아 숲의 아이 들어볼까요? 어느 날 난 조금 낯선 곳에 눈을 떴지. 온몸엔 부드러운 털이 자라나고 머리엔 반짝이는 뿔이 돋아나는 그런 꽃, 이상한 꽃. 들어봐 고운 새들의 저 노랫소리 느껴봐. 왼발에 닿는 풀의 싱그럼. 지금 난 태어나서 가장 자유로운 춤을 춰. 난 춤을 춰. 나는 찾아가려 해 신비로운 꿈. 서로 눈을 맞출 때 푸르르던 숲.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날 기다려.
서로 눈을 맞출 때 푸르르던 숨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날 기다리는 숨 나는 찾아가려 해 신비로운 꿈 멀리 세상 저편에 날 기다리는 숨 I wanna be with you Come and catch ya 네, 첫 번째 유아의 숲의 아이였고요. 이번엔 에이핑크의 김남주. 데뷔 10년차 대표 걸그룹 에이핑크의 김남주. 첫 솔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싱글 앨범 Bird. 솔로로 데뷔하는 김남주의 거침없는 날개짓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를 담았대요. 버드. 에이핑크 때와는 또 달리 보다 강렬하고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무대 위 카리스마를 갖춘 김남주의 새로운 매력을 한번 여러분 감상하세요. 여자아이들 소연의 참여로 발매 전부터 이슈가 됐던 타이틀곡이에요. Bird. 동양적인 요소가 적절히 가미된 트랩 장르로 신비하고 매혹적인 플룻 리프와 강한 드럼, 베이스 사운드가 인상적입니다. 자, 들어볼까요? 김남주 Bird. 눈을 떠 나의 뭔가 부서지는 듯한 기분 내 숨을 쉬어 거기 뭔가 불러지는 듯한 이름에 그래 맞잖아 널 찾아가야지 꺼지던 불씨 다시 키워봐야지 떠났던 너 죽어도 잡아야지 이젠 날개를 꺼내 어두웠던 새벽을 넘어 기다렸던 태양을 보며 너의 모습이 날 떨어지래도 주저하지 않고 날 던져 걱정하지 마 날아오를 걸 Because 1, 2, 3 I'm a bird Birdie birdie야 I'm a bird I'm gonna burn up 불을 새겨 불을 지펴 fire I'm gonna burn up I'm gonna burn up I'm gonna be real like a bird 반짝임에 가둬진 rummy 아름다운 어깨 위 blue wings 작은 얼굴 감겨진 눈빛 like eagle 조명을 벗기고 날개를 흔들어 내 사랑에 뭐 또 따라올 필요 없는 걸 바람에 휩쓸려 또 시선은 안 흔들려 가고픈 대로 멀어지던 아침을 잡아 기대했던 하늘을 보며 너의 모습이 날 떨어지래도 주저하지 않고 날 던져 걱정하지 마 날아오를 걸 Because 1, 2, 3 I'm a bird Birdie birdie야 I'm a bird I'm gonna burn up 불을 새겨 불을 지펴 fire I'm gonna burn up I'm gonna burn up I'm gonna be real like a bird 널 떠나 보물 지도에 진짜 나를 찾아서 그 아무도 모르게 감췄던 내 오랜 꿈으로 벅차게 날아가줘 Bird
자, 다음은 스탠딩 에그. 리메이크 곡이에요. Speechless. 다음 프로시 쉐이의 히트곡 Speechless. 미국의 인기 듀오라 그러거든요. 그 곡을 리메이크했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에그 2호가 결혼 4주년을 맞아서 아내 도라를 위해 깜짝 선물로 이 노래를 발표한 거예요. 아직도 아내가 결혼한 지 4주년이 됐는데 그녀를 볼 때마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설렌대요. 이거는 그 가사가 그래요. 자, 원곡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면서 스탠딩 에그 특유의 달달한 우리말 가사를 입혀서 이들만의 느낌으로 뽑아냈습니다. 어떻게 리메이크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스탠딩 에그 Speechless. 시간이 없다면서 나를 재촉하죠.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한참을. 달라진 게 없냐며 나를 바라보죠. 이미 눈앞에 그대는 나에게 완벽해. 매번 겪는 일이지만 아무 말도 안 나와. 너의 눈을 볼 때마다 I'm speechless. 예쁜 미소 한 번으로 그댄 나의 모든 시간을 멈추죠. 그저 난 바라볼 수밖에. I'm speechless. 짧은 입맞춤으로도 그댄 나의 맘속 성벽을 허물죠. 그저 난 무너질 수밖에. I'm speechless. 말을 하지 않아도 난 숨길 수 없죠. 그대가 내게 인사했을 때 느꼈죠. 그대가 다 가져갔죠. 내 모든 숨도 그대가 다 바꿔놨죠. 내 모든 꿈도. I'm speechless. 예쁜 미소 한 번으로 그댄 나의 모든 시간을 멈추죠. 그저 난 바라볼 수밖에. I'm speechless. 짧은 입맞춤으로도 그댄 나의 맘속 성벽을 허물죠. 그저 난 무너질 수밖에. I'm speechless. 매번 겪는 일이지만 아무 말도 안 나와. 너의 눈을 볼 때마다 I'm speechless. 미소 한 번으로 심장을 멈추죠. 그저 난 바라볼 수밖에. I'm speechless. 짧은 입맞춤으로도 그댄 나의 맘속 성벽을 허물죠. 그저 난 내어줄 수밖에. I'm speechless. Oh, you know, babe. Yeah. Come and catch ya. 자, 이번에는 적재의 야작시. 야작시는 밤에 지은 시라는 뜻이에요. 내 땡땡의 야간 작업실의 오리지널송 메이킹 프로젝트.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를 통해서 탄생한 첫 번째 곡.
여기에 호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적재가 프로듀싱 팀 모노트리의 황영과 함께 즉흥으로 노래를 만들고 청취자들이 가사를 더했어요. 야작시, 비오는 밤의 정취를 담고자 화려하지 않은 편곡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인기 많은 적재, 야작시 들어봐요. 비가 오면 생각이 나 네가 자주 했던 말 흥얼대는 내 목소리가 빗소리를 닮았다던 바람 소리에 물들어 잠에서 깬 이 순간에 이 생각이 다시 잠들래. 넌 지금 어디에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새벽이면 자꾸만 그 시절을 살게 돼. 비 내리던 어느 여름밤 내 손을 감싸던 너의 온기 그 모든 게 생각나. 그 시절을 살게 해. 넌 어때? 넌 지금 어디에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새벽이면 자꾸만 그 시절을 살게 돼. 비 내리던 어느 여름밤 내 손을 감싸던 너의 온기 그 모든 게 생각나. 그 시절을 살게 해. 넌 어때?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가격은 저렴해 보상은 든든해. 이러니까 모두 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전화 가입은 1600-5008.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콜롬비아나 마스터로 하루 종일 제대로 마스터. 눈 떠서 부드럽게 마스터 제대로 집중해서 마스터 머리 식히면서 또 마스터 콜롬비아산 아라비카 원두 100%면서 500ml 대용량으로 부드럽고 깔끔하게 오늘 하루도 제대로 마스터. 맥셀하우스 콜롬비아나 마스터. 백미도 잡곡도 다 똑같이 초고압으로? Why? 이젠 재료에 맞춰 압력을 바꾸는 Cuckoo Twin Pressure. 초고압을 넘어 무압까지 담은 쿠쿠만의 미식가전 쿠쿠 트윈 프레셔. 나에게 가까운 금융? 어디서나 함께 해야 맞지. 골목 상권 지켜줘야 맞지. 밝은 미래 키워줘야 맞지. 이래야 MG. 금융을 더 가까이. MG 새마을 금고. Don't stop, girl.
아라와 눈 맞은 신곡. 2부 끝곡도 이 신곡으로 함께해요. 한올과 새봄의 안녕 여름. 앨범은 마음 사이예요. 마음과 마음 그 사이 어디쯤에 이야기들을 실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작곡가 새봄, 그리고 감성 싱어송라이터 한올. 음악이란 인연으로 오랜 친구가 돼서 비슷한 고민을 나눈 두 아티스트의 마음과 마음 그 사이 어디쯤의 이야기들. 너무 시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 시적인 표현처럼 노래도 듣고 있으면 에세이 같아요. 순수하고 청량한 에세이. 타이틀곡이 두 곡인데 안녕 여름과 널 아주 오래 사랑하게 될 것 같아. 그중에서 안녕 여름 골라봤어요.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던 그 여름 찬란했던 여전히 아름다운 나의 첫사랑 너에게 라고 설명이 붙어있네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이 시점에 안녕 여름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한올 새봄입니다. 끝곡으로 듣고요. 3부에 가서 또 재미난 얘기 준비할게요. You stay in my heart. 아직도 네가 문득 보고 싶어. 어쩌다 마주친 순간 속에 네가 있어. 아마 넌 영영 남아있을 건가 봐. 꿈에서라도 찰랑거리던 그때 그 계절에 다시 닿을 수 있게 되면 좋아했었다고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햇살 부서지던 그해 여름 매일 티격대던 우리에게 어디선가 단바람이 불어왔어. 이불을 끌어안고 밤새 뒤척이다. 너로 가득 깨진 방 안 그날 밤 한참을 깊어지려 잠이 안 왔던 걸까. You stay in my heart. 아직도 네
볼것 없이도 눈이 번쩍 라라라라 너와의 첫 데이트 이불을 박차고 널 만나러 간다 Hello hello Stop 김아라의 생생 라디오 사랑해요.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난 어디쯤 와 있나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든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겨운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머뭇대 이 표정은 또 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 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아득히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울 마음의 눈 그 안에 감춰둔 외로움도 잠시 머물 수 있게 그저 바라봐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마음을 열어 지나갈 하루야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두 손에 가득 채워질 추억들은 소중한 우리 이야기 진심이 담긴 마음이 시간이 지나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을까 너도 행복했다고 너와 울고 같이 웃고 기대하고 아파했지 모든 걸 쏟고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 깊게 상처난 자리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 언제나 그랬듯이 씻어내줄 테니 흐르듯 살아도 그냥 괜찮아 괜찮아도 괜찮아도 괜찮아 듀오의 노래였습니다.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고요. 광고 갔다 와서 또 재미난 얘기 나눠볼게요. 콜롬비아나 마스터로 하루 종일 제대로 마스터 눈 떠서 부드럽게 마스터 제대로 집중해서 마스터 머리 식히면서 또 마스터 콜롬비아산 아라비카 원두 100%면서 500ml 대용량으로 부드럽고 깔끔하게 오늘 하루도 제대로 마스터 맥셀하우스 콜롬비아나 마스터 백미도 잡곡도 다 똑같이 초고압으로? Why? 이젠 재료에 맞춰 압력을 바꾸는 쿠쿠 트윈 프레셔. 초고압을 넘어 무압까지 담은 쿠쿠만의 미식가전 쿠쿠 트윈 프레셔. 나에게 가까운 금융? 어디서나 함께 해야 맞지 골목 상권
난 지켜줘야 맞지. 밝은 미래 키워줘야 맞지. 이래야 MG. 금융을 더 가까이 MG 새마을 금고. 여보세요. 접대 국내산 김치 뭐냐고. 참가득 김치. 맛있는 걸 알아갖고. 그래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인자는 너가 직접 주문해라. 아직도 안 먹어봤어요.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한번 먹어보면 못 빠져나와. 검색창에서 참가득 김치를 치보세요. 어머야 맛있겠다. 민수르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네, 민수르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김민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인 김민수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한 주 동안? 네, 뭐 별탈 없이 네. 네, 잘 지냈습니다. 그러게요. 음식 조절하면서. 네. 음식 조절? 저 뭔가 달라진 거 없어요. 아, 살 빠졌다. 살 많이 뺐어요. 야, 네. 근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그때도 아마 마스크를 쓰고 있었을 테고. 응. 오늘은 제가 유심히 보셨을 테니까 네네. 아라 씨가 좀 그러면 아셔야 얼마나 되신 것 지금 같은데.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 2달 좀 넘었죠. 한 석 달 가량 해서 네. 제가 한 5kg는 뺀 것 같아요. 야, 네. 운동하고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이거더라고요. 금주하고 네. 그 다음에 야식을 안 먹고, 야식 안 먹고. 네, 야식을 엄청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병행하고, 운동을 그렇다고 막 일주일에 뭐 5번씩 이렇게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꾸준히 네, 일주일에 2-3번은 꼭 이 네. 정도만 해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아, 그럼 많이 줄이셨나 보다, 먹는 걸. 네, 많이 그냥 과식을 안 한다 정도. 그 정도밖에 네. 아닌데도 그렇게 살이 잘 빠져요? 네. 아, 제가 특이 체질인가? 어쨌든 그런가 봐요. 그 목표는 지금 어느 정도 더 빼실 건데요? 지금 사실 빼는 거는 다 뺐고 그러니까, 이제는 근육 운동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몸을 좀 이제 멋지게 만들어 네, 보겠다. 맞아요. 내년 여름에는 좀 이제 탈의하고 상의 야, 탈의하고 해수욕장을 롱플랜이네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사실. 응? 맞아요. 막 그 내년 여름 다 와가지고 어머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맞아요, 야, 맞아요. 미리미리 계획하고 잘하시네요. 그 원래 계획을 잡아놨다가도 이제 겨울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살이 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름에 다 빼놨다가 네. 겨울에 살 찌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아 근데 잘하신다. 이 다이어트를 늘 말만 하는 저랑은 진짜 다르네요. 실행력이 있으셔. 자, 민수를 버티는 시간은 거꾸로 간다. 살을 쏙 빼고 오신 민수 씨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어디로 갈까요? 자, 첫 번째는 1990년으로 가겠습니다. 90년. 네, 마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요. 마술. 뭐 사실 그 마술이라는 게 트릭이랑 뭐 스킬, 기술이잖아요. 마술 과학이 같은 많이 경우는.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학. 뭐 과학이기도 하고 뭐 속임수 뭐 좀 이런 사람들 뭐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고 스킬이긴 하죠. 네네네. 기술이죠. 네. 마술에 별로 관심도 없고 심들어간 사람도 막상 마술을 딱 보게 되면 좀 오, 너무 신기해하면서 맞아요. 뭐 좀 관심이 없던 사람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네. 그리고 뭐 무슨 속임수가 있을까라면서 파헤치려고 하기도 하죠. 또 순수하게 반면에 그냥 마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네. 있잖아요. 네, 반반으로 갈리잖아요. 뭐 아라 씨는 어떻게 보면은 마술을 봤을 때 좀 분석하고 파헤치려는 경향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냥 성향인 것 재밌다 같아요?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뭐 순수하게 뭐 받아들이는. 한 번씩 근데 의심 가거나 저거 저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추리해 보면 재밌거든요. 그쵸, 그것도 그쵸. 좀 하고. 네, 그렇죠. 자, 어찌됐든 마술계에서 가장 유명한 데이비드 카퍼필드. 아, 저 이은결 씨 생각했네요. 이은결 씨 아니고요.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네. 1990년 9월 7일 한국에 내한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마술과는 차원이 다른 마술을 선보이지 않았나요? 맞아요.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너무 화려하고 되게 멋있고 막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주특기가 일루전이라고 해서 그 환상 마술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환상 마술이다 보니까 스케일이 워낙 뭐 카드 마술보다는 스케일이 훨씬 더 엄청나게 크고 그렇겠죠. 뭐 그랜드 일루전이라고 해서 네. 엄청난 환상 마술 같은 것들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를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뭐 자유의 여신상을 없앤다거나 아, 맞아. 네, 만리장성을 통과한다거나 뭐 이런 스케일이 매우 큰 게 특징이고 네.
또 몸통 분리 마술. 네. 거의 원조격이라고 보면 되죠. 몸통 분리 마술 많이 선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버는 마술사로 알려져 있어요. 뭐 연수입이 400억이 넘는다는 네, 얘기가 있을 여전히 정도. 지금 마술사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제 연세가 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현재도 마술사로는 활동하고 있는데 예전만 못하겠죠. 활동을 좀 뜸하게 현재 시점에서는 그때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사였잖아요. 맞아요. 막 뭐 전국이란다. 저도 전 세계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투어하면서 이렇게 한국에서도 왔었던 네. 거고요. 그리고 또 수려한 외모가 맞습니다. 또 외모도 깔끔하게 딱 보면은 그냥 마법사처럼 생겼어요. 배우 네. 같던데요, 저는. 네, 딱 눈썹도 잘생기셔갖고. 진하고 네. 아주 이목구비도 또렷하고 네. 그리고 그 언변도 엄청 뛰어나거든요. 네, 멋있었어요. 이게 막 뭔가 사람을 홀리는 듯한 이제 말을 딱 말솜씨를 뽐내면서 결국 마술을 딱 완성시키는 네. 거죠. 이 자유의 여신상을 없앤 마술이 그거랑 좀 일맥상통한데요. 이 마술이 1983년에 텔레비전에서 방송이 되는데 네. 당시 사람들은 이 마술을 83년. 83년입니다. 83년 자유의 네. 여신상을 없애는 마술이. 네. 근데 이걸 보고 엄청나게 놀랬다고 해요. 그냥 진짜 어떻게 한 거지? 네, 어떻게 한 거지? 그냥 네, 어떻게 한 거지? 파헤칠 생각조차도 못했고 그냥 엄청 놀랬다고 네. 해요. 근데 사실 뭐 당시에 뭐 빛의 반사를 이용한 것이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분석된 내용을 보니까. 네. 자유의 여신상 앞에 예. 이제 기둥을 2개 어차피 무대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무대 옆에 기둥을 세워두고 이제 천막을 딱 거대한 천막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천막을 딱 내려요. 그럼 거기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딱 네. 중앙에 맞춘 거죠. 근데 이제 천막을 다시 화려한 조명과 함께 천막을 다시 올립니다. 네. 뭐 당연히 뒤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을 텐데 네. 그것을 무대 자체를 통째로 살짝 옆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이 살짝 가리게 그 옆에 기둥에 살짝 가리게 해서 무대 자체를 통째로 돌린 건데 이게 당시에 이제 뭐 화려한 조명 그다음에 네. 음향 그리고 카퍼필드가 계속 막 이렇게 막 일부러 더 네, 크게 네, 막 네, 네. 얘기하면서 언변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서 네, 네. 자기 주의 집중을 자기한테 네. 이목을 집중시키고 무대 자체를 통째로 살짝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없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카메라 트릭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네. 카메라 트릭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빛의 네. 반사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가린 거네요? 그럼? 네, 그렇죠. 그냥 가린 거예요. 무대 자체를 통째로 돌려서. 네. 그것도 근데 나중에 되어서야 이제 밝혀냈다고 동영상 분석을 해서 밝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말 신기해 보면. 네, 맞아요. 당연히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죠. 진짜 그런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저걸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물음표가 계속 생기는 네. 거예요. 마술을 보게 되면서. 야. 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 이제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정말 위대한 마술사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영향력 있는 마술사긴 하지만 네. 요즘 우리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은결 씨. 이은결 씨 예. 너무 멋지던데요. 이은결 씨도 네? 대단하죠. 이은결 씨랑 또 최현우 씨. 최현우 씨도 언변이 엄청 뛰어나고. 그렇죠. 양대산맥이잖아요. 네. 그 두 사람이 일단 재밌어요. 맞아요. 네. 재밌어야 돼. 공통점이 재밌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너무 마술만 진지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네. 갑자기 마술을 선보이고 그리고 또 진지하게 마술에 임할 때는 엄청 큰 마술 네. 쇼에서 마술을 선보이기도 하니까 정말 재미도 있고 실력도 충실해서 뭐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너튜브 보시면 네. 그 데이비드 카퍼필드부터 시작해서 이은결 씨랑 그 최현우 씨 마술 그게 나와 있으니까요. 네. 오늘 주말에 킬링 타임용으로 너튜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애들도 막 마술사 되겠다고 하고 그런 학원도 다니고 몇 맞아요. 년 전에 참 붐이었는데. 그 마술 학과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이은결 씨도 이렇게 뭐 예능 다큐 같은 거였나 보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고 또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 분야가 또 마술이니까. 맞습니다. 되게 멋있던데. 그리고 또 무대에 섰을 때 그 관중을 확 사로잡을 만한 또 그 에너지가 있어야 그럼 되고. 에너지 매력 같은 것들이 네. 있어야죠. 1990년 9월 7일 데이비드 카퍼필드. 그때 진짜 대단했는데 기억나네요. 내한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오늘도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노래는 뭐 들을까요? 노래는 오마이걸의 매직 듣겠습니다. 매직. This is what I feel like, baby. It feels like magic. Baby, 알고 싶어. 나를 보는 감정. 그 눈빛은 잠깐 stop. 어떤 미래. 네가 뭔데? 반대가
같은 웃음 완벽한 네 모습 다 맘에 들어 놀랍게 너는 어때 나는 이래 crazy 하루 종일 넌 난 think up 상상하면 몰입인 것 사소한 것도 전부 내꺼 내 기분은 feel like magic 넌 나의 magic 변치 않는 classic 외롭은 순간까지 너로 다 채워져 magic 넌 나의 magic 너를 생각한 fantastic 이 모든 찰나 그날의 나를 보가줘 조금씩 변하고 있을 너는지 못 찾지 눈부심은 오늘 우리에게 잠시 들릴 거야 살짝 나른하게 네 팔의 길을 따라 네 뒤로 물러서 몰래 그린 건 내 주문일걸 아무래도 falling 마음이 또 두근 참 이상하지 눈빛에 넌 어때 baby 나는 이래 so crazy 설렌다는 넌 난 think up 다가오면 나는 pink up 끌리는 대로 나는 느껴 네 사랑은 feel like magic 넌 나의 magic 변치 않는 classic 외롭은 순간까지 너로 다 채워져 magic 넌 나의 magic 너를 생각한 fantastic 이 모든 찰나 그날의 나를 꼭 안아줘 눈이 마주친 순간 너도 내가 좋다고 그만 튕기고 말해줘 나만의 Romeo 손을 꼭 잡은 찰나 망설이지는 말고 어서 나를 꼭 안아줘 Like a Romeo Oh magic 사랑은 magic 넌 어쩌면 classic 무시는 classic 누구의 방해도 없어도 날 깨줘 Magic 사랑은 magic 내가 본 건 fantastic 그 누구보다 서로만 사랑하게 해줘 Magic yeah. 사랑은 magic 넌 어쩌면 classic original 누구의 방해도 없어도 날 깨줘 Magic 사랑은 magic 내가 본 건 fantastic 그 누구보다 서로만 사랑하게 해줘 네, 오마이걸 매직 들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디로 갈까요? 자, 1977년 9월 11일에 가수 장민호 씨가 태어나게 장민호, 됩니다. 1977년생이네요. 네, 대세 중에 대세. 요즘 TV에 정말 자주 나오죠. 네. 뭐 각종 예능에다가 뭐 가요 프로그램, 라디오까지 네, 장민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장민호 씨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연기 학원을 다니면서 단역 배우랑 CF 모델 같은 것들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1997년에 유비스라는 보이그룹의 메인 보컬로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비스. 아이돌 출신이에요. 네. 뭐 별의 전설이라는 네네네, 유명하잖아요. 히트곡을 남길 만큼 어느 네. 정도 대중들한테는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별의 전설 좀 유명한 편이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IMF를 맞아서 경제적인 어려움, 소속사와의 문제 등으로 2집 준비 중에 이제 1집만 내고 해체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수영 강사 같은 거, 알바 같은 거 학비를 벌어서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수영 강사 시절 때 어머니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트로트 같은 것들을 불러주면서 그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됐대요, 실제로. 진짜요? 네, 수영하면서. 아, 정말? 그래서 외국 이제 트로트로 전향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원래 그 공부를 외국 항공사 외항사 스튜어드 시험을 준비 중이었었다고 해요. 장민호 씨가. 근데 현 소속사 대표를 만나서 트로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트로트 가수를 활동하던 중에 이제 내 생의 마지막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 여기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실력이 우승자예요. 진짜 출중하구나.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내 생의 마지막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사이더스 HQ라는 유명 기획사가 있거든요. 네. 대형 기획사인데 여기 그룹으로 데뷔할 기회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 대신에 원래 있던 소속사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장민호 씨가 거절을 하게 됩니다. 원래 소속사와의 의리를. 약속이 있으니까. 네. 네. 이 사람이 이 소속사 대표가 장민호 씨한테 트로트를 전향을 권유하기도 했고 아직까지도 계속 쭉 그 의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네. 대단한 의리죠.
이게 긴 무명 생활을 이 오디션 이후에도 이어오다가 2013년도에 발표한 남자는 말합니다. 나 인기도 끌게 되고 이후로 뭐 7번 국도 드라마 이런 네. 곡들을 발표하면서 트롯 팬덤의 시초라고 불릴 정도로 네. 팬클럽이 생기게 지금, 됩니다. 지금은 마찬가지로 미스터 트롯 나와서 미스터 트롯. 더욱더 인기가 아주 급상승해서 지금 엄청 유명해졌죠. 그렇죠. 대세 근데 중에 대세. 사실 이제 장민호 씨가 이런 뭐 그 고생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더 유명해진 게 미담이 워낙 많아요. 그래요. 네. 이 영탁과 임영웅 씨는 다들 아시잖아요. 네. 영탁과 임영웅 씨가 무명 시절 때 그 장민호 씨가 이제 옷을 빌려준다던가 무대 의상 같은 거 있죠. 네. 액세서리 빌려주고 그냥 주거나 아니면 그 좀 힘들어 보면 용돈을 주거나 이랬대요. 그리고 실제로 후배들한테 챙겨준 것뿐만 아니라 네. 2009년부터 꾸준하게 3명의 어린아이들한테 양육비를 지금까지도 후원을 하고 있다고 그게 나중에 밝혀졌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천사예요, 천사. 네. 진짜 기본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많은 분들 남녀노소 불문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거죠. 자, 괜찮은 남자 장민호 씨의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뭐 장민호 씨, 남자는 말합니다. 여행 갑시다 나의 여차여 하나뿐인 나의 여차여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납대하리라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안아봅시다 나의 여차여 하나뿐인 나의 여차여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지워봅시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오로지 나만 아는 네,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들었고요. 스텔라장 아름다워 들으면서 저희 4부로 가서요. 민수로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어볼게요.
다른 거는 다 브랜드 따지면서 인테리어도 브랜드를 따져보세요. 인테리어 전문기업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저 박나래가 말하는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자, 콜미 185504 빨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백미도 잡곡도 다 똑같이 초고압으로? Why? 이젠 재료에 맞춰 압력을 바꾸는 쿠쿠 트윈 프레셔. 초고압을 넘어 무압까지 담은 쿠쿠만의 미식가전. 쿠쿠 트윈 프레셔. 콜롬비아나 마스터로 하루 종일 제대로 마스터. 눈 떠서 부드럽게 마스터. 제대로 집중해서 마스터. 머리 식히면서 또 마스터. 콜롬비아산 아라비카 원두 100%면서 500ml 대용량으로 부드럽고 깔끔하게. 오늘 하루도 제대로 마스터. 맥셀하우스 콜롬비아나 마스터. 동의합니다. 꿈을 이루고 싶을 땐 동의과학대학교. 인류되고 싶을 땐 동의과학대학교. 성공하고 싶을 땐 동의과학대학교. 나의 미래가 웃는다. 취업의 명문 동의합니다. 동의과학대학교. 50초 건강 정보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실내 활동이 늘면서 스마트 기기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만 주시하는 근거리 작업은 근시의 진행을 앞당기는데요. 근시는 물체의 상이 망막 앞쪽에 맺히는 상태로 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보기 힘든 것이 특징입니다. 대한안과학회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8명은 근시 환자였는데요. 스마트폰의 사용을 줄이는 것 외에도 하루 1시간 이상의 야외활동, 밤에 잘 때 어둡게 하는 것도 근시를 막는 생활 원칙입니다. 아울러 최소한 1년에 한 번 안과를 방문해 근시의 진행 여부를 확인해줘야 합니다. 변석호 안과 전문입니다. 물 없이 되는 게 있나요? 더 좋은 물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물을 위한 오늘의 노력이 노력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의 해답을 찾습니다. 순수 365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강한리에서 해운대까지 대리비 만원. 헐 헐타. 부산 시내 대리운전 첫 특가. 카카오티로 대리타자.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민수르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오늘도 함께하고 있죠. 4부에서는요. 또 어떤 과거로 갈지 몇 년도로 가나요? 자, 기원전으로 가겠습니다. 기원전 490년 9월 1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아주 역사적으로 이건 잊혀져서는 안 되는 전투입니다. 바로 마라톤 전투. 마라톤 전투. 네, 마라톤 전투가 네. 이날 일어나게 되죠. 네. 그 영화 This is Sparta라고 하는 영화 300 보셨어요? 네네. 저 안 봤어요.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네, 이 전투거든요. 네. 물론 마라톤 전투가 배경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에 있었던 전쟁을 다루는 네네. 소재가 영화 300이죠. 어쨌든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오랜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마라톤 전투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먼저 당시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이죠. 네. 페르시아 제국은 통일 제국을 형성해서 이제 계속해서 팽창 정책을 피고 있었습니다. 계속 침략을 하고 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그 그리스계의 그 식민 도시들이 에게해 쪽에 있었는데 이곳까지 영토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네. 이제 그리스계다 식민 도시다 보니까 반발을 한 거예요. 네. 그리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토 확장을 하려고 하니 이제 아테네에서 군사를 보내준 겁니다. 근데 이 그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네. 이제 괘씸한 거죠. 이렇게 우리의 그거에 방해가 되네라고 해서 그리스까지 침공을 하게 되는 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리스가 이런단 말이야. 네, 거죠? 배경 네. 본토까지 쳐들어가게 네. 되는 거죠. 이제 당시 그리스의 군사는 9,000명이었고 네. 그 페르시아 원정군의 군사는 25,000명이었어요. 그 거의
2.5대 1 수준이었단 네. 말이죠. 이제 그리스군은 그 방어에 유리한 그 마라톤 인근 평야의 언덕 쪽에 올라서서 거기서 고슴도치 마냥 이렇게 딱 대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처럼 네. 방어 진지를 거기에 구축을 하고 있었고 네. 페르시아 군대는 이제 해안가에 내려서 평야 쪽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서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었죠.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고 해도 그 방어 진지를 높이 언덕에서 구축하고 있는 곳이 유리할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페르시아가 빈집 털기 작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타고 왔던 배를 가지고 삥 둘러서 그 아테네 본토로 그래서 본토로 이제 방역을 반을 나눠서 지금 거기는 많이 또 방어를 안 하고 있을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그 이쪽으로 다 몰려 아테네 있으니까. 입장에서는 네. 뭐 남자란 남자는 싹싹 긁어서 군사를 네. 싹 긁어서 왔으니까 네. 거기는 비어 있다는 말 그대로 얘기죠. 빈집털인 거죠. 그래서 병력의 반을 나눠서 쭉 둘러서 갔습니다. 네. 실제로 네. 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그리스 군대 그 아테네 군대 같은 경우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네. 지금 그 아테네는 사랑하는 아내와 네. 부모님과 네네. 자식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를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언덕에서 내려와서 평야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네. 더 공격적으로. 네. 그런데 아무래도 당시에 아테네 군대 그리스 군인들 같은 경우는 중장비로 무장을 한 상태예요. 거의 뭐 감옥부터 시작해서 한 30kg이 넘을 그래요? 정도로 네. 중장비로 무장을 한 있었고. 상태였고 페르시아 군대는 경장비였어요. 네. 좀 말을 타고 다니거나 경장비였고 화살을 쓰고 이런 군대였는데 이제 그리스 군대가 분노한 그리스 군대가 완전 다 쳐부숴버립니다. 초토화가 됐군요. 네, 평야 쪽에서 쳐부숴버리고 그 끝나자마자 쉬지도 않고 이제 본토로 달려가게 되죠. 그게 마라톤의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한 병사가 마라톤까지 뛰어와서 그 소식을 전했다고 한 게 마라톤의 전설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승전보 일단은 그 병사가 승정보를 이제 가져가려고 달린 건데 그 뒤에 군사들도 다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 뛰고 있었네요. 완전 무장한 채로.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전투에 만약에 이제 그 초토화가 되고 있으면 네네. 가자마자 전투에 임했어야 됐으니까 네. 그런 생각에 그 병사가 제일 먼저 달려온 거네요. 네, 맞아요. 일단 갔고 전령은 먼저 네. 갔고 그리고 그 뒤따라서 군인들도 다 완전 뛰고. 무장한 채로 30kg 완전 무장한 채로 지금 말하는 마라톤을. 네, 뛰었죠.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정신 자체가 대단하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네. 당시 물불 안 가리고 뛰었을 것 같거든요. 저 같아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마라톤의 유래가 된 건데. 그렇군요. 또 근데 마라톤이 그 42.195잖아요. 근데 그 아테네와 그 지금 마라톤 평야랑은 거리가 42.195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그 거리가 좀 애매모호하기도 해서 올림픽에서는 그냥 처음에 네. 3회 때까지는 42km로 그냥 네네. 지정을 해서 195까지는 뭐 네, 소수점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애매하게 되어 있었어요. 네. 거리가 지정이 안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4회 때 명확하게 42로 딱 그 결승점을 만들자라고 해서 결승점을 42km 지점에 만들었는데 당시에 그 영국의 왕비인 알렉산드라가 마라톤의 결승점을 자기 바로 앞자리로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바로 앞자리에 결승점이 있어서 그걸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어머나. 네. 그래서 그거를 또 당시 올림픽 그 위원회가 받아들입니다. 어머나. 받아들이게 돼서 그런 일이 있어요? 결승점을 귀빈석이 있는 곳으로 195m를 연장을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42.195km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나 왠지 배신감 느껴지네. 저는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뜻깊은 그 42.195로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내가 보고 싶다. 한 개인이. 네, 맞습니다. 워낙 오래된 그 이야기도 하고 그 거리가 명확하진 않죠. 그 당시의 거리가. 그래서 그냥 42km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왕비가 그냥 내 앞에서 골인 됐으면 좋겠다. 결승전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좀 이걸 옮겨가지고 응창 옮겨가지고 195m 연장을 해서 42.195가 뭔가 허탈해지는데. 네, 되었다고 합니다. 뭐 사실 그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마라톤의 정신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고 좀 지금까지도 좀 회자되는 이야기이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거리 42.195에 대한 거리는 이런 일화가 있다. 그러네요. 정말 이때까지 몰랐네요. 저도 몰랐어요. 야, 이 진짜입니까? 네.
왜 허탈해지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아, 그래요? 네. 네. 여러분 약간 허탈하죠? 모든 마라톤 거리는 42.195인데 그 195가 이렇게 해서 탄생한 거네요. 195m. 네, 재밌네요. 야, 그리고 오늘도 기원전 얘기를 하니까 네. 왠지 기원전 얘기는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맞춰갖고 얘기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대충 그때 그렇게 살았겠지 하는데 오늘은 기원전 490년 9월 12일의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마라톤.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노래 하나 들어야죠. 방탄소년단 런. 넌 내 하나뿐인 태야 세상에 딱 하나 널 향해 피었지만 난 자꾸 목말라 넌 늦었어 너 없이 살 순 없어 가지가 말라도 더 힘껏 손을 뻗어 뻗어봐도 검색해버릴 꿈 미칠 듯 하려도 도저히 잘일 뿐 그냥 날 태워줘 그래도 밀쳐내줘 이건 사랑에 미친 멍청이의 띵박질 뛰게 해줘 나를 더 뛰게 해줘 두 발의 상처만 가득해도 네 얼굴만 보면은 끝나니까 다시 run 난 멈출 수가 없어 run 날 놓칠 수가 없어 어차피 이것밖에 난 못해 너를 사랑하는 것밖에 못해 넘어져도 괜찮아 좀 다쳐도 괜찮아 가질 수 없다 해도 난 좋게 바보 같은 운명아 나를 욕해 Don't tell me why You make me cry Love is a lie Don't tell me why 난 거라는데요 난 멈출 수가 없네요 땀인지 눈물인지 나도는 분간 못해 내 발가벗은 사랑도 거친 태풍 바람도 나를 더 뛰게만 해요 내 심장과 함께 더 뛰게 해줘 나를 더 뛰게 해줘 두 발의 상처만 가득해도 네 얼굴만 보면 끝나니까 다시 run 난 멈출 수가 없어 run 날 놓칠 수가 없어 어차피 이것밖에 난 못해 너를 사랑하는 것밖에 못해 다시 run 넘어져도 괜찮아 좀 다쳐도 괜찮아 가질 수 없다 해도 난 좋게 바보 같은 운명아 나를 욕해 추억들이 마른 꽃잎처럼 산산이 부서져가 내 손끝에서 내 발밑에서 달려가는 내 등 뒤로 마치 나비를 쫓듯 꿈속을 헤매듯 너의 흔적을 따라가 길을 알려줘 날 좀 멈춰줘 날 숨 쉬게 해줘 다시 run 난 멈출 수가 없어 run 날 놓칠 수가 없어 어차피 이것밖에 난 못해 너를 사랑하는 것밖에 못해 다시 run 넘어져도 괜찮아 좀 다쳐도 괜찮아 가질 수 없다 해도 난 좋게 바보 같은 운명아 나를 욕해 네, 방탄소년단 BTS의 런 들었고요. 다음은요. 자, 2001년 9월 11일 이날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9.11. 9.11 네. 테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날입니다. 그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네. 붕괴되고 미국의 국방부인 펜타곤이 공격받은 일인데요. 정말 그
보면서도 실제 같지 않은 느낌이었죠. 네,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으면서. 당시 이제 그 다큐멘터리도 보고 제가 네. 그 자료 조사를 하면서 그 인터뷰 같은 것들도 많이 봤는데 당시 그 건물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비행기가 와서 부딪히는 걸 보고 그 막상 보면 바로 도망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대요. 그냥 그러니까 저게 실제처럼 안 느껴질 것 같아요. 너무 다들 입 벌리고 너무 놀래서 네네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실제 사건인가 싶어서 계속 그냥 쳐다보다가 그 계속 쳐다보다가 패닉이 와서 이제 어느 순간 누군가가 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망가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참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이었죠. 이게 사건의 경위가 그 4대의 민간 항공기를 납치한 이슬람 테러 단체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고 사망자와 실종자가 2,800명에서 3,500명이 이를 정도로 사망자는 일단 2,800명이 넘고요. 그 실종자 포함해서 3,500명 이를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죠. 당시 미국 사회 분위기가 사실 미국은 이제까지 그 본토를 타격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유일하게 타격받은 것이 그 진주만 영화에서 나오는 그 하와이가 타격받은 일본군이 하와이를 공습한 진주만 공습 그것 말고는 타격받은 것도 없고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군사기지가 타격을 받은 거지 본토가 타격을 받은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그 충격이었던 거죠. 네, 상징적인 의미로서도. 그리고 그것도 미국의 심장 중에 하나인 뉴욕 그리고 국방부가 테러를 당한 것이 엄청난 충격과 트라우마 패닉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패닉과 트라우마는 엄청난 분노로 바뀌게 되고 응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0월에 그 테러가 나고 다음 달 10월에 아프가니스탄으로 군을 배치하고 11월에 한 달 만에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엄청 그 화가 나서 있는 대로 그냥 군사를 다 투입을 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한 나라를 그냥 굴복시켜 버린 겁니다. 미군이. 그래서 다만 이제 알카에다의 뿌리를 뽑는 것과 오사마 빌라덴을 체포하는 것은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결국 오사마 빌라덴은 2011년 4월 29일에 넵튠 스피어라는 작전, 특수부대 작전으로 이제 사살을 당하게 됩니다.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요. 사실 그 전 지구촌이 그 세계화의 추세 속에 이제 갈등을 좀 겪고 있는데 이제 9.11 테러가 어찌 보면은 지금 근대 사회에 들어서는 가장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테러라는 방법으로 부딪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우리도 서로 이제 사람과 사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 간의 그 갈등,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좀 고민해보는, 저도 조사를 하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역사적으로도 오래됐고 그죠? 맞습니다. 이 고민이라는 것이 너무 근데 안타까웠고 비극적인 일들이 잊을만 하면 또 그리고 이때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테러가 이제 그냥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실감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더욱더 예전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이 테러라는 것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면 9.11 테러가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테러의 느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저 정도의 엄청난 트라우마와 지금 갖고 있는 상처들이 엄청나구나 이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어떤 이제 비석 같은 것들을 설치를 했어요. 비석에 어떤 글귀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임산부였나 봐요. 임산부였는데 이름과 함께 이제 곧 태어날 아이라는 그냥 이름은 없지만 곧 태어날 아이라는 그 글귀를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곧 태어날 아이까지도 이제 다 글귀에 비석에다가 새겨놓아서 이제 미국민들이 얼마만큼 그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크게 생각하고 마음을 아파했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2001년 9월 11일 또 기억해야 될 한 날을 저희가 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광고요. 나에게 가까운 금융? 어디서나 함께 해야 맞지. 골목 상권 지켜줘야 맞지. 밝은 미래 키워줘야 맞지. 이래야 MG. 금융을 더 가까이. MG 새마을 금고. 백미도 잡곡도 다 똑같이 초고압으로? Why? 이젠 재료에 맞춰 압력을 바꾸는 쿠쿠 트윈 프레셔. 초고압을 넘어
무압까지 담은 쿠쿠만의 미식가전. 쿠쿠 트윈 프레셔. 콜롬비아나 마스터로 하루 종일 제대로 마스터. 눈 떠서 부드럽게 마스터 제대로 집중해서 마스터 머리 식히면서 또 마스터 콜롬비아산 아라비카 원두 100%면서 500ml 대용량으로 부드럽고 깔끔하게 오늘 하루도 제대로 마스터 맥셀하우스 콜롬비아나 마스터. 네, 마지막 곡 들으면서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소영이 노래 준비했네요, 민수 씨. 네, You Raise Me Up 준비했습니다. 네, Raise Me Up 들으면서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날 오늘 됐으면 좋겠어요. 민수 씨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뵐게요, 여러분. 안녕.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